미국과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8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a vicious group of very hard, terribl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다며 이란 미사일 산업과 해군을 파괴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국과 함께 이란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하메네이는 테헤란이 아닌 다른 안전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대응은 향후 몇 시간 안에 올 거라며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의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포착됐다며 방공망을 가동해 미사일 요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등을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수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지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는 이란 국민을 위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하메네이 등에 살해당한 위대한 국민들을 위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메네이는 미국 정보기관의 정교한 추정망과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피하지 못했다며 그와 함께한 다른 지도자들도 모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대이란 군사작전이 최고 지도자의 제거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이란 국민을 위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하메네이 등에 의해 살해당한 위대한 미국인들을 위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하메네이는 미국 정보기관의 정교한 추정망과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피하지 못했다며 그와 함께한 다른 지도자들도 모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한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이 최고 지도자의 제거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주변국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에 즉각 반격을 가하는 가운데 이란의 보복 공격 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을 치르기 전 약 3,000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500발을 소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현재 이란은 2,000개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니얼 샤피로는 이란이 원한다면 며칠에 걸쳐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공습 작전이나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이 노선이 지금 굉장히 강경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냉전 시대 때를 또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옛 소련을 상대로 하는 이런 어떤 군비 확장 경쟁이 나타나면서
등장했던 논리가 바로 이제 이런 힘을 통한 평화 이런 논리들이었는데 지금 사실 미국과 가장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중 상황에도 이런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미중 간의 갈등은 최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뉴 스타트 트리티라고 해서 신 스타트라고 스타트가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거든요. 네. 그 신 스타트 협정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었던 거를 트럼프가 최근에 완전히 파기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중국도 지금 핵 미사일을 약 500개 이상 갖고 있고 2030년이면 1000개나 갖게 된다는데 중국도 같이 해야지 왜 미국하고 러시아만 감축하냐. 그래서 파기해 버렸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자 그러는데 중국은 단호한 입장이 우리가 5년 뒤에 100,000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5,000개에서 10,000개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지금 감축협정에 지금 응할 태세가 아니다. 근데 당신들이나 하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러 베이징을 가는데 거기서도 물론 얘기는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중국이 단호하게 이거는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요. 냉전 시대에 미소 간의 핵 군비 경쟁을 했는데 네. 그때와 다른 건 미소 간에는 직접적으로 상호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무기 경쟁만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의 행태는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힘을 완전히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서 베네수엘라에 가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하고 있고요. 1989년에도 물론 파나마의 노리에가 그 수반을 체포해 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십 년 내에 21세기 들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사실 미국이 이란이 비록 테러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핵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니까 미국에는 눈엔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유엔에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군사 공격을 하는 건 국제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네. 냉혹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힘이 세서 아무도 지금 그거 비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저게 정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그런데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게 훨씬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근데 서방에서 이렇게 비난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방도 이란을 지원받는 테러 세력으로부터 테러도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나서서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냐 이러는 상황인 것이죠. 네.